하루하루가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아지는 시간 시선 뉴스톡 회색 마이크 정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두 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부산 이슈 너 떨고 있니? 시민농객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충 할 거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확실한 진실로 부산 시민 가슴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기온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또 빨리 오면 어떻습니까? 저는 또 시원해서 좋아하기도 하는데 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 사람들도 만나고 얼굴도 보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그것 때문에만 기쁜 게 아닌 것 같은데, 고독설 씨. 얼굴 보고 만난다는 게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관객과 만나는 거 아닌가요? 역시 또 가재는 개평이고 또 같은 비슷한 일 하시니까 잘 아시는 요즘 또 MC 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지난주 또 다비치도 만나고 김필도 만나고 좀 또 앞에서 보니까 눈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 안 받으시면 이렇게 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엔 밥 먹고 자고 울고 이랬거든요. 울다 잠들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행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예전에 제가 부르면 바로 나왔거든요, 고독설 씨. 요새 전화도 안 받아. 그 정도로 많이 바빠졌다. 좋은 일이죠. 앞으로도 고독설 씨의 승승장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조금 넣어주세요. 영혼을 듬뿍 담았는데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올해 일단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자, 2021년 해운대 카운트다운, 2022년 해맞이가 해운대에서 열립니다. Congratulations. 해운대 관계자 여러분. 자, 해넘이 해맞이 행사 전문 MC 우리 고독설 씨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번호는 010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해맞이 해넘이 행사 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면 또 저 안상배 변호사 010-668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소셜 커머스 방송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첫 코너 댓글로 알아보는 부시우 대통 출발해 볼게요. 부산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른다네요. 또 오르나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4년 만에 인상이라 생각보다는 오랜만에 오른 겁니다. 12월 15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데요. 중형 택시는 3,300원에서 3,800원으로, 모범과 대형 택시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아이고,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맨날 첫날 물가만 오르니 큰일이다, 큰일. 댓글들은 예상대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데요. 제가 고른 댓글은 바로 이겁니다. 택시 요금 오르는 거는 알겠는데 택시 서비스도 좀 올리자. 당연하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굿바이 코로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8,000개 등이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을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11월 12일 점등식으로 일제히 불을 밝힌 2021 별이 빛나는 감천은 12월 10일까지 감천 문화마을 골목골목에 한 달간 전시되면서 점등식을 보지 못한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예정입니다. 이런 기사에는 반대파가 없습니다. 다들 일상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는 댓글이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감천마을 소상공인들이 좋아합니다. 작년엔 못 번 돈 올해 많이 벌어가 있어. 화이팅! 해외여행 고픈 분들에게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이 더없이 반가웠을 텐데요. 그런데 국토부의 늑장 대응으로 김해공항을 통한 해외여행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인천공항은 86개 노선 운항이 결정된 데 비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백신 맞으라면 백신 맞고, 집에 있으라면 집에 있고,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들어줬는데 왜 국토부는 우리 부산 시민 말 안 들어주는 거죠? 왜죠?
댓글창에 부산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니까 다들 서울로 가는 거다. 서울만 사람 사냐? 지방 균형발전 실종 사태, 부산 차별 금지. 정말 날선 비판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걸 두고 일명 대망진창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보고 있죠? 시선 뉴스톡 메인 코너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벌써 32번째 무슨 일이고입니다. 이렇게 부산에 무슨 일이 많았는지, 매주 할 게 이렇게나 많았는지 새삼 요새 좀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올 때마다 좀 궁금해요. 이번 주는 뭐 할지. 그럼요. 제작진 말에 따르면 아직 한 200회 정도 더 할 수 있을 만큼 주제가 차고 넘친대요. 그 중에서도 애쓰고 정성 들여 고른 이번 주 주제, 부산시 초중고에 늘어나는 폐교, 활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납니다. 학생들이 줄면서 올해 2월 39회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된 사구 감정초등학교입니다. 폐교 이후 수개월째 방치되다 지난 8월부터 부산시립사도서관이 임시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교 1층과 3층 일부 등 건물 일부를 활용해 1,500여 건의 신관 위주의 도서 대출과 주민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립사도서관 기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이면 감정초등학교는 또다시 폐교로 남게 됩니다. 인근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시설 등 폐교 활용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 쪽으로 같이 가면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행정 쪽에서 어느 또 길이 나야 저희들도. 관할 지역구인 사구청 측도 지난 6월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적으로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한 체험 시설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내년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된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만 총 18곳. 폐교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 교육당국은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에서 문을 닫은 학교, 즉 폐교가 2019년 기준으로 19개 교회였는데 올해 더 늘어나서 총 21개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폐교의 원인이 일단은 학교에 다닐 아이들이 없어서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아이를 적게 낳고 또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굉장히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부산이 아닌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부산의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야, 이거 뭔가 좀 무섭고 뭔가 이거 부산에 이게 피리 부는 사나이가 왔다 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하지만 부산은 그런 잔혹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보면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산다고 하잖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인구 유입 문제도 있을 거고 사람이 떠난 지역이 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그 선상에서 보면은 폐교의 활용이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공간에 이게 사람들이 뭐든 생기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게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가진 그 특수성 때문인데 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자원인데 폐교가 된다는 건 이제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의 건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활용을 한다고 해도 찾을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특정 용도로만 매각이 가능해서 활용폭 또한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시설로 이게 폐교가 다시 재개가 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시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거의 도서관 아니면 체험시설
그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런데 얼마 전 부산에서 한 폐교의 혁신적인 변화가 확 눈길을 끌었는데 큰 상까지 받아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알로이시오. 이름부터 웅장한 이 알로이시오 폐교가 부산 건축상 대상 그리고 공간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폐교의 변신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높이 평가돼서 이런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알로이시오 중학교는 2016년, 알로이시오 전자기계고등학교는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비어버린 건물은 모두 3개. 이 중 2개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건물은 한 개층 흔적을 남겨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시설 알로이시오 기지 1968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손때가 묻은 자재를 그대로 써 체육관은 공연장이 됐고 시멘트 바닥은 텃밭이, 교실들은 공부하는 놀이터가 됐습니다. 모든 공간은 서로 다르게 설계됐고 각각의 공간이 연결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최근 높게 평가됐습니다.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국무총리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이 아닌 장소에 대한 기억과 다음을 위한 자리까지 남겨둔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이웃과 나눔을 위한 운영 방식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부산 건축대상에서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폐교의 변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수상 이유입니다. 정말로 폐교가 이 정도로만 활용이 된다면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놀면서 공부하는 복합 교육 시설이다 보니까 주중에는 학생들이 수업 대신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주말에는 일반인들이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이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 체험 수업 예약하기가 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일명 교육시설계의 핫스팟. 알로이시오 고등학교에서 와 이름이 너무 감각적입니다. 이 모두를 위한 이 알로이시오 기지 1968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1968 근데 숫자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바로 알로이시오 학교가 문을 연 연도죠. 문을 연 연도를 1968년도에 문을 열어서 이 이제 숫자를 쓴 거고요. 또 이제 수십 년간 아이들이 이제 뛰어놀았던 배움의 공간이 뭐 아까 말했지 애들이 없어서 이렇게 네. 폐교도 되고 있던 그런 잠시 어둠의 터널이 좀 있었지만 그 터널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환하게 재탄생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문을 열기까지 자그마치 한 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7년이나요? 그래서 이게 보면 7년 동안 그런데 이제 시간 좀 오래 걸렸지만 준비를 정말 잘한 게 가서 보면 각각의 공간이 모두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서 정말 가보면 애를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누가 지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예. 저도 궁금해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짧게 인터뷰로만 만나봤습니다. 자, 우대성 건축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짓기 전에 고민이 많으셨죠? 가난한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수녀님들이 평생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삶에 필요한 어떤 곳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다 알로이시오 기지 1968처럼 변신한 건 아니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폐교가 된 이후에 활용 구상에서부터 사실은 좀 잡음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은데 어떤 게 가장 큰 장애물일 것 같아요? 두 분 생각할 때. 돈 아닐까요, 아무래도? 돈. 아니면 뭐 어떤 걸 지을까? 그런 거? 둘 다 맞습니다. 돈도 문제고 어떤 건물을 지을까도 문제인데 그래서 북구에 있는 덕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예전에 참 여기도 학생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전교생이 14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140명이면 한 학년당 20명에서 네. 이렇게 내외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폐교위기가 되니까
북구청에서 여기를 이제 신청사 부지 1순위로 이렇게 예. 선정을 했던 거야. 했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반대에 봉착한 사정도 있고 또 한 사례를 들자면 용도에 있는 부산 남구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하잖아요. 그 학교 가면은 앞에 바다가 바로 보이거든요. 정말 이쁜 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했었는데 뭐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남교를 폐교하고 지금 애들 많은 데가 어디예요? 명지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지에다가 이 부산 남고를 옮기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용도 구민 그리고 이 학교 동창들이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학생도 없는데 왜 폐교를 반대하지?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그 지역이 늙어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인근의 상권이 모두 죽는 그 도시의 소멸 전조 증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부산시가 폐교를 활용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활용하려고 해도 이게 아까 말했던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범위도 좁고 그리고 폐교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드시 경청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인적 끊김 폐교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의견은 다 들어봐야죠. 예,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 폐교의 활용이 교육시설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된 폐교의 도서관 추진은 지역민에게 볼멘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금정구 소동에 있는 서곡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내년에 폐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교육청 계획으로는 교육시설, 즉 도서관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떨떠름한 주민들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또 반기는 주민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요.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미리 없이 도서관을 짓겠다고 먼저 툭 던진 이게 문제였던 거죠. 늘어나는 폐교에 시교육청이 활용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김 PD가 직접 가서 들어봤습니다. 아픈 소식이죠. 마음 아픈 소식. 인구가 떠나간다는 게 예전에는 11만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4만 인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지역이 설마되었다는 건 아시겠죠, 그죠? 또 이 지역에 기존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참여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그런 장소로, 그런 공원처럼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 보면은 정말 그 땅이 부족해서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교를 잘 활용하면은 매일 작게 와도 한 700~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 스포츠 메카로서 운동의 메카도 되고 생활체육의 메카도 됩니다. 되면은 여기서 걸어서 불과 3분 이내, 길어봐야 5분 이내에 천천히 가도 미로시장이 있습니다.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막걸리 한 잔 먹더라도, 파전하고 막걸리 한 잔 먹더라도 정말 거기는 문화공간이자 정말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기존 시립도서관이 여기 바로 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서관 조금 생소하네요. 저는 그런 것도 좋겠네요. 뭐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거 뭐 그렇게 연결돼서 뭐 들어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어떤 시설을 바꾸는 건데 특히 초등학교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좀 지역으로 봐서는 그 마을에 있어서는 좀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주민들 의견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가 연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교육청에서 뭘 할까 이런 대안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이 지역은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활성화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저기 진짜 공공도서관이 필요할까? 두 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지금 노년 인구가 많으면 사실은 노인분들이 건강 생각해서 운동 많이 하잖아요. 뭐 걷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근데 제가 알기로 저 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체육시설 등록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진짜 새벽부터 예. 가서 줄 서야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재등록하기 때문에 그 진짜 신규 자리 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불편을 호소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사실은. 네. 근데 좀 정말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좀 서동 주민들이 싸고 안전하고 좀 깨끗하게 이렇게 체육시설로 재탄생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냥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해요. 이게 왜냐면 저는 서곡초가 이게 공공도서관, 뭐 체육시설 뭘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냐 그런 물음보다는 이게 더 좀 다양한 시설로 활용해서 좀 폭넓게 좀 생각은 뭐 예를 들어 문화에 관련된 거라든지 좀 이런 거로 좀 가서 거기가 사람들이 들끓을 수 있게 저 가면 재밌는 게 있다. 네, 그런 걸로 좀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좀 이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켜봐야 알 것 같고 무엇보다 사전에 좀 주민들과의 이야기들이 좀 원활하게 오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오늘도 드네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실 어느 거를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찬반 의견이 없을 수가 없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늘 공청회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지 심사숙고하는 지금 주민자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교에도 어떤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좋을지 당연히 공청회해서 여러 의견 들어보고 또 뭐 필요하다면 이게 교육시설이긴 하지만은 구청에서 이걸 뭐 임대를 해서 다른 방안으로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테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조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 이런 거보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라면 좋아하는데 구척 반상 줘봐야 이게 안 먹고 싶거든. 구척 반상이 뭐예요? 이러면서 라면이 먹고 싶은데 기승전식입니다. 여튼 제일 쉽게 이해되니까. 부산시의 초중고 폐교가 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서곡초 폐교의 활용 방안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폐교의 활용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그나저나 이 서곡초 아래 소동 미로시장이 있다 아닙니까? 네. 여기에 계란 만두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계란만두 아십니까? 그거 한번 먹으러 갑시다. 고도슬 씨. 네. 많은 분들이 서동 미로시장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곡초 폐교 활용 방안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잘 해서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국의 모든 폐교 역시 이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폐교의 변신은 무죄. 네, 오늘은 부산 지역 폐교 활용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네, 폐교의 활용이 다양성을 좀 보장받아서 더욱 풍성한 부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시선 뉴스톡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방역 일상생활 즐기시면서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